네, 정치검찰의 작태 그리고 독도까지 이제 포기하고 있는 이 친일 매국노 정권의 작태를 가장 앞장 싸우신 분이죠. 전 군사망사고 진상처리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셨던 고상만 수사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성함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무국장 그리고 조사 총괄과장으로 일을 하고 지난 9월에 임기를 마치고 나와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해 길에서 방송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인권운동하는 고상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은 애국 시민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주시고 또 많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해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목소리가 지금 감옥 안에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한테도 전달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 송영길 대표님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2초간 함성 한번 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함성 시작!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에 민간의 어머님들이 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억울하게 끌려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 철참을 끌어안고 밤새 어머니가 울부짖었다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서려 있는 이곳 서울구치소에 2023년 12월 29일 또 이렇게 와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절교를 남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검찰 독재가 바로 그 당시에 12.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책탈했던 전두환과 그 잔인함이 오히려 더 문제했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몸이 불편해 보이죠? 사실은 한 9일 전쯤에 어깨가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깨 퇴원하고 그래 사실은 도리를 몇 달 해야 된다고 해갖고 오늘은 좀 건너뛰고 다음 주에 올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꼭 좀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운전까지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거기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니까 보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6인실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틀어져 있는 방송 보면서 저런 방송 보니까 우리 같이 입원해 있는 80대 70대 어르신들이 정말 잘못된 이야기로 정말 잘못 알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는데 제가 태어나는 일주일 지난 후에는 모두가 다 우리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 갔는지 그리고 왜 사모님이 이 정권이 전두환 독재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판하는지 모두가 알고 그분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석방을 위해 우리 함께 대신 열심히 싸워주고 우리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억울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됐다고.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사람을 누군가가 잡아 넣을 수 있고 목표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었던 검찰 출신, 검사 출신 그 내정자 여러 문제로 스스로 그 학폭 문제로 해서 물러났죠. 그때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문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검사는 한번 수사를 하면 반드시 유죄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어요. 목표를 삼으면 유무죄 억울함을 따져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검사의 역할이고 우리나라 인권에 보루고 제후에 보루는
검사라고 되어 있다는데 실제로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처음에 출발하려고 했던 부산으로 가려고 한 그 길에서 부산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만둬야 되는데 다시 코스를 바꿔 전주로 가고 울산으로 가고 대구로 갔다가 하와이까지 이겨서 사람을 잡아넣는 게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이건 작업이지 절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윤석열이가 가장 나쁘다는 것이 이번 신원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늘 시끄럽게 세상을 온통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게 했던 독도 문제, 바로 우리나라 땅 독도를 일본에 헌납하려고 했던 그 시현식이는 지난 85년 10월 바로 발사관에서 박격포를 자기가 잘못 쏴서 이등병을 죽여놓고도 그걸 불과 10분 만에 불발탄 복사로 왜곡 조작했다는 것이 제가 이랬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2년 반을 걸친 철저한 조사 끝에 밝혀진 진실입니다. 그 사실이 밝혀진 날, 그래서 그것이 2023년 8월 28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 3분 동안 방송이 되니까 바로 다음 날 2023년 8월 28일, 29일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던 위원회니까 서자 취급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정부기관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이 전화해서 신원식이가 정말로 박격포 잘못 쏴서 이등병을 사망케 하고 그걸 불발단 폭사로 왜곡한 게 진실이냐고, 이거 큰일 난데 큰일 난데를 3번 4번씩 외쳤던 거. 그래서 저는 당시에 윤석열이가 이제 신원식이를 국방부 장관으로는 절대 내정하지 않겠구나, 못하겠구나 라고 내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윤석열이는 신원식이를 국방부 장관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최수근 상병 사건을 가장 덮기 좋은 사람이 바로 신원식이기 때문입니다. 신원식이는 최수근 상병 사건은 절대 해결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85년도 박격포 오폭 사건의 데자뷰 사건이 최수근 상병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도까지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덮기 위해선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민주당을 깨야 되고, 그 민주당을 깨기 위해서 바로 이 송영길 대표님을 어떻게든지 감옥에 잡아넣겠다. 그 끝에 결국 이렇게 억울한 수단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책도 넣어주지 않고 가족 변에도 주지 않는 이런 독재가, 여러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과 내 딸이, 내 아내가 이렇게 감옥에 갔다면 누가 억울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도매도하고 그 가족이 마치 엉터리 시장하는 것처럼 그냥 부창부수라는 단어로 모욕하고 지옥감을 주는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반드시 윤석열 정권, 이 정권 반드시 타도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알고도 신원식을 장관으로 밀어붙이고 그 끝에 독도까지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독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2017년 18년도에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와 국방기업 자문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아서 1년 동안 2개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국방부는 완전히 썩었다고, 자기네들은 새로 거듭난다고 저한테 약속했고 우리한테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년 만에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정권을 바꿔서 완전히 끝장을 봐야 됩니다. 12.12 군사반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함께 투쟁하고 반드시 우리 송영길 대표님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 거 구출해냅시다. 예, 고상만 수사관장님 감사합니다.